저희가 예, 요거를 이제 계속 일을 진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이 특별법에 담아야 될 주요 내용들을 좀 다듬고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네. 차별을 금지하는 것.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시설 내에서도 인권과 차별은 당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설 밖에 나가서도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러 분야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다음에 학대받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보니까 피해 사례가 정말 이거는 이거 학대가 아니라 엄청난 중대한 범죄들인데 나이를 보니까 죽을 때 초반 지금 20대도 있고 꽤 그러니까 근래에 그러니까 공소시효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대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잘 자라려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국가적인 어떤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상 그 보육원에다가 돈을 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되는지를 국가가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리 감독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진짜 다양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유진수 선생님 제가 뵙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그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죄송하기도 하고 더 빨리 조금 찾아뵙고 이런 고아 인권 특별법에 대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대학생 때 광주에 있는 오남동에 있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법의 중요성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법의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정말 필요한 법, 도움이 되는 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법의 취지나 또 내용이나 또 그런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일단은 그 유선배 전에 간단 브리핑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죠? 이미 지금 사실은 제가 날짜를 저희가 잘못 잡은 게 오늘이 선거운동 딱 시작일이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출정식을 지역에서 그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선대위 출정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30분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여서 그러면 그 사전에 유 선배님이 직접 방문해서 1시간 가까이 부연 설명 좀 하고 마무리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부연 설명하고 여러분들 의견이나 간단하게 질문이나 제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특별법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주요 내용의 이제 그 초안은 우리 윤주 선배님이 이제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제가 현장 뿌리를 찾으면서 현장에서 겪었던 것들을 고스란히 이 안에 스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부모님을 2018년도 10월에 33년 만에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찾은 후에 그 사후 애프터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애프터의 문제점들을 없애려면 그리고 원만하게 뿌리를 찾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한 약자인 고아의 권리를 부여해 줘야만 어쩌면은 이제 갑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시 두 번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찾아가면은 다시 버려요. 의리이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 부모님을 찾는 과정에서 섬세한 과정들을 여기 다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아마 조금 이제 뭐지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게 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이제 공감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만 우리가 함께 공론하고 토론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던 특별법의 필요성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10분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 20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적 고아 피해 개념 용어가 되게 중요한 법에 있어서 용어가 굉장히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기 시설 피해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분명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특별법에 아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 피해 시설 피해인이라면은 유기 시설 피해 아동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포함해서 유기 피해 시설 유기 시설 피해 성인까지 포함한 이 단어 용어고요. 그래서 유기 시설 피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인 됐고요. 예상 인원은 110만 명이고요. 현재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수소에 있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서울시에 발생한 고아들의 DB가 있습니다. 현재 25만 명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25만 명입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초중반은 실제적으로 부산하고 이제 그 목포나 이제 전라도에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서울보다는 부산 쪽이 오히려 고아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침해 이게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게 우리 용어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하면 뭐 우리 법률 전문가들도 아시겠지만 보호 대상이라는 것은요. 그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그 소년에 관한 애들을 보호 대상 아동으로 부르죠. 근데 이상하게 피해 아동을 지금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이 자체가 벌써 인권 유린인 거예요. 왜냐면 용어가 우리 고아를 보호 대상으로 부릅니다. 이건 전과자 청소년들이 부를 거를 교도소에 소년원에 있을 애들을 보호 대상을 부르는데 우리 고아들 왜 보호 대상 부르냐는 거예요. 유기 피해 시설인인데 왜 범죄자가 돼야 하냐 우리가. 전과자 일단은 보호 대상 아동도 전과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아닙니다. 소년원에 있는 애들은 보호 대상 아닙니다. 그쪽하고 다릅니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친구들은 네. 전과가 남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예. 교육하고 그렇죠. 그걸 왜 보호하는 어떤 애들이기 용어는 때문에 보호 대상을 씁니다. 예, 보호 대상으로 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전과자는 용어를 아닙니다. 전과자는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하면 전과자보다는 예.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그 보호 시설에서 네. 보호되는 다시 한번 소년원에 간 아이들을 제가 취지는 전과자는 되는보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도 보호 대상 아동을 부르는데 저 오히려 피해를 당한 보육원에 있는 애들 보호 대상을 부른다는 것은요 명백하게 좀 구분이 필요가 있는데 같은 용어를 쓴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보호 종료 아동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과 사회보장으로 보호를 받아요. 노인들도 30대 40대 청년들도 보호를 받는데 유일하게 보호 종료라는 단어를 쓰는 게 고아예요. 보호 종료 안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 거거든요. 보호 종료를 법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보호 종료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보호 종료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인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18세가 되어서 심지어 막 그 영화 있죠. 그 탐정 리턴즈에 보면 아이들 18세 나온 애들을 장기 지명해도 아무도 보호를 안 해요. 이런 게 실제 현실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벌써 우리 이런 용어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 사회 현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 피해 구분을 보시면요, 유기 피해와 시설 피해 두 가지 피해를 딱 두 개, 유기 피해와 시설 피해예요. 형법 271조나 유기 방임 피해 우리가 고아 권익위원회가 고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형법에 피해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무 누구도 고아를 피해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거지, 불쌍한 애.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를 해야 하고요. 시설 피해, 두 번째는 시설 피해예요.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OECD 국가장에서 유일하게 고아원이 진료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집단 생활은 이제 모글리 현상이라고 절대 시설을 끄면 사회성이 떨어져요. 예, 가정에 자라요, 가정에서.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잘못했어요. 초기등이 실패한 거예요. 세월호에 갇혀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정으로 보내는데 시설에 갇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8세 되면 거의 망가져서 자립률은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설 피해, 정부의 제도, 정책, 제도의 잘못이 인해서 집단 수용시설에서 아들을 보호원 자체가 벌써 반인륜적인 제도 속에 아이들이 피해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유기 시설을 붙인 겁니다. 유기 시설 피해인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피해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 신분을 잠깐 우리가
고아 신분을 비교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신문이 있죠. 그리고 보면은 21세기 대한민국 고아 신문이 있는데 조선시대 서울신문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고아는 부모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신분입니다. 고아원에서 부모의 이름은 금지요. 절대 얘기할 수 없고 나가서 부모를 찾더라도 하는 말. 왜 굳이 부모를 네가 찾으려고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신분 알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서울신문보다도 비참한 게 21세기 대한민국 고아 신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홍길동원은 중앙간직을 못 갔죠. 나중에 그것도 받았지만 나중에. 근데 고아들은요 군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가 아니라 못 가요. 왜 고아분들이 나오면 내 여기 회장으로 있던 고아친 인구가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근데 군대를 지원했어 오히려. 군대에서 군법상 고아는 군대에 들어올 수 없다 해서 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에서도 차별당하죠. 별도 달 수 없죠. 그래서 조원 직업군 같은 경우에도 면접에서 고아라는 사실이 파악되면 좋은 바로 불이익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고아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좋은 직장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고아 때문에 탈락되고 바로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이렇게 예언해요. 호적 올려달라. 왜? 이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료를 안 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입니다. 집단 생활과 우리 한번 우리나라 집단 생활 장소 비교해 봅시다. 교도소, 군대, 고아원이 여기 시설 대표적인 시설인데요. 교도소에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집단 생활도 하고 부모로도 보호받습니다. 인권보호도 받고 폭력도 없고 범죄 여분 사회성도 있고 시설에 그쪽 교도소에서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는 밥 먹여주고 다 똑같죠. 근데 부모도 보호가 없고요. 상담도 미비하고요. 인권보호도 교도소보다도 거의 미비합니다. 폭력도 교도소는 지금 인권이 보호돼서 폭력이 없습니다만 고아원 여전히 폭력이 앞으로 사례를 보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학대가 심하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어떤 피해도 보상받지 않는 게 이 고아원이에요. 그리고 퇴소 후에 대척. 교도소에 퇴소하면 가족들로 가죠. 고아들은 퇴소 오면 가족도 없습니다. 길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고아원에 대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지 교도소보다도 못한 곳이 고아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안 돼요. 이게 범죄 여부에 보면 교도소는 가해자. 지금 보통사.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고아 여기 회원 한 분이 겨울만 되면 일부러 저기 회사에 문 따고 들어가요. 왜요? 겨울 되면 추우니까 이제 교도소 가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교도를 갑니다. 일부러. 왜냐면 고아원보다도 훨씬 좋아요. 밥도 잘 주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이제 일부러 교도소를 갑니다. 예. 워낙 고아원에서 교통을 나기 때문에 교도소는 너무 천국이에요. 고아 입장에서는. 예. 사회적 약자에서 죄입니다. 이상하게 아동 중에서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면 아동의 권리에 굉장히 집중한 곳인데 유일하게 아동 권리 협약에 고아 영역이 거의 미비합니다. 아동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의 고아에 불구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고아 영역이 굉장히 미미해요. 조사도 안 됐고요. 어떤 연구도 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18세가 되면은 바로 주거 취약계층 되죠. 고아들은 바로 홈리스가 되거든요. 근데 2018년 19년도만 해도요. 이상하게 주거 취약계층에 고아가 빠져 있어요. 18세가 되면 바로 홈리스가 되는 불구하고 가장 취약계층이 고아인데 항상 사회적 약자의 고아가 빠져 있다는 거. 예, 신기하죠. 예, 그래. 집단 생활에 야기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을 현상 아시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적 적응이. 병원에서도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이 불가능하고요. 어떨 때는 경찰서에서 보호자가 없어서 경찰 폭행에 직접 제가 목격을 했고요. 직권남용 속수무책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니까. 법원에서도 보호자가 없으면 선처해주고 싶어도 보호자가 없으니까 고아 출신들은 어차피 나가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형이 없어요. 바로 교도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친구가 집행유예를 맞을 애들이 징역 5년 먹었습니다. 왜? 얘는 선처해줘도 법원에 선처해줘도 대안이 없어. 누군가가 이게 후견인이 있어서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너는 나가도 방법이 없으니까 교도소에 5년 먹였습니다. 오전에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면회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서도 비참하고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아마 고아 출신이라면 아마 자기 며느리나 사위를 맞아기 힘들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고아로서의 결혼 제도 진입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기적적으로 저는 가정을 이뤘지만
자식도 넷이지만 저는 기적으로 이제 가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고아 출신 신분으로는요 특출하지 않으면요 이 선배처럼 뭐 연세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야 좀 봐주고 그러지 평범하고는 절대로 고아 출신은 그 결혼 제도에 진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평생 고아입니다. 예. 예, 기타 문제는 이제 경찰 기소와 구분된 수사의 동적 가치가 훼손돼요. 지금 최근에 공수처 지한 미제 사건 경찰들이 미제 사건도 용의자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합니다. 근데 고아들이 나는 아동 유기를 당해서 수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공수처가 지나서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들은 처벌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 동력 가치를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거죠. 부모는. 그 부모를 처벌하는 공소시가 지나도 아동 유기는 굉장히 아동 범죄는 우리가 무섭게 다뤄야 돼요. 아동 성범죄도 아동 유기도. 근데 아동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뭐예요? 공소시가 끝났다. 근데 지금 최근에도 미제 사건 25년 30년 미제 사건도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공소시가 지난 것도. 처벌을 못하도 이 수사의 독립적 위에서. 그래서 이거 현재의 법도 고아들을 솔직히 국처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를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특별법은 아마 이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넣을 거지만 처벌도 가능하도록 특별법에 넣어야겠지만 이제는 지금도 솔직히 부모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여전히 검찰에서도 고아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깜깜합니다.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아분들에게 성치 않고 적나라하게 내뱉는 인권 침해적 발언이 뭐냐면 아동 유기범을 두둔한 발언 오죽하면 버렸겠니? 아동 성범죄에 두둔한 발언이 뭐야? 오죽하면 늘 범했겠냐? 네가 옷 똑바로 입고 다녀야지. 이럽니까? 그러면 처벌당하죠. 근데 아동 유기범 아기 아동한테 뭐야? 오죽하면 부모가 널 버렸겠냐? 오죽하면 너를 범했겠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회가 다 통용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수많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널 버렸겠냐? 오죽하면 널 버렸겠냐? 이게 바로 이제 서슴지 않고 내뱉는 인권 침해적 언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아, 맞아 이거죠. 여러분 애완동물 유기 예방 캠페인 많이 보셨죠? 고아 유기 예방 캠페인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신기하죠? 얼마나 비참한지 보시죠. 고아 명박 학대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이 아동 학대 문제가 터지면요, 제가 보건복지부 등 지자체에다 TF 구성해서 아동 학대 매뉴얼대로 조사하라면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고아 문제는 우리가 TF를 구성하지 않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여기 고소하고 수사 결과 나오면 그때 행정적으로 처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아동도 그러면 왜 아동 학대과가 뭐가 있습니까? 수사 전에 미리 먼저 선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고아 문제는 고아 수술한테 고소해서 법적으로 기소되면 그때 행정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고아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예년에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죠. 최근에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사회적 문제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폭력법이 양산돼요. 고아들이 시설에서 성 피해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성의식이 없어요. 그럼 나오면 거의 다 성전과자가 돼요. 그리고 강력범죄자 양성되는데 고아에서 겪는 원한과 분통화 때문에 감정조절, 조현병 등이 충동적 살인이 굉장히 벌어져요. 강력범죄자들이 거의 다 고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아 인권 유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그대로 업보를 당하는 겁니다. 강력범죄자 고아 출신 2012년도에 강력범죄자 조사를 다 했는데 50%가 고아 출신입니다. 2012년도에. 이거 누가 만든 거? 사회가 만든 거 아닙니까? 미혼모 양산하죠. 18세 여성 고아들이 시설에서 존중받지 않는 성적 권리가 결국 남편 없는 아이를 만들게 돼요. 미혼모들이 거의 다 거주지 많고요. 실제적으로 미혼모 단체장을 최근에 만났는데 대표님 우리 미혼모 쪽에 고아 출신 많습니다. 예, 최근에 만난 우리 대표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혼모 시설 지원 제가 또 요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미혼모 양산하죠. 고아 양산. 고아 미혼모가 자신도 고아 자랐기 때문에 자기네 자식을 유기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왜? 자기도 고아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희망원에 한 18세 고아 부모가 고아입니다. 네. 낙태 양산. 18세 이상 고아 남자들이요 이태 홍대 등에서 여러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낙태시킵니다. 실제적으로 고아 출신 회원 중에 한 분이 20명의 여성을 이태 홍대에 만나갖고 낙태시켰습니다. 20명을. 네, 젊은 나이에. 노숙자 양산. 젊은 시절에 자활적 못하고 즐기며 살다가 교도소 가지 않으면 결국 길거리에 삶을 영위하다 노숙자가 돼요.
2012년대 한 단체의 결과 노숙자의 80%가 고아 출신입니다. 예. 젊은 고독사 양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30대, 40대 고아분들이 새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 최근에 청년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 다 고아 출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조사해 보십시오. 독거노인 양상 당연한 거고요. 무용고자 변사체 거의 다 고아 출신이죠. 2021년도 작년에 영호 추모공원에서 무용고자 변사자 매장수가 2,000건입니다. 한 공원에서. 다 무용고자는 거의 다 고아 출신이 많고요. 고아 특별법만 우리가 하면 사회적 긍면 효과가 많아요. 아동 유기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죠. 고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월 300-500입니다. 놀라셨죠? 예. 이 정도. 유기 가정에 적극적 이거 지원만 해줘도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요. 그리고 고아분의 한인이 해소되면 강력범죄율이 감소될 것이고요. 교도소 수감자 감소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요. 노숙인 비용 절감, 미혼모 자원 비용 감소, 독거노인 무용고 노인 사회적 비용 감소, 100% 고아 100만 고아의 이상가정 상봉으로 인한 국민 행복 수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요새 남과 북이 막 이사갈 때 사람들이 막 행복하잖아요. 100만 고아가 부모님 이제 이 프로그램 돼서 만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갖게 되면은 국민들이 행복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례는요, 우리 현재 고아원대 사례 일부만 발표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사례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저기 그래서 아까 6이 이재명 후보가 11월 19일 날 영유아 유기 공소시효 폐지한다는 게 그 핵심을 완전 코어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아까 우리 조희정 우리 단장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이제 그 아이들 친구들 만나 보셨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당한 거에 수십 배를 당했던 예, 피해를 저보다도 심한 성폭행, 성폭력, 뭐 성추행, 뭐 말할 수 없는 폭력, 심지어는 꽃갱이짜리로 100대 이상을 맞아가지고 우리 순영이랑 난 다 기억할 거예요. 얼마나 모자라 맞아가지고 애가 죽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형 죽는 거 굉장히 간단해. 야릇해. 피가 모자라서 중앙대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된 집단이에요. 어떻게 피가 모자랄 정도로 구타를 당한 얘기도 안 해요. 관계자, 총무라는 놈들이 애 죽여놓고 국가에서 감사 나오니까 지 친인척들 데려놓고 얘가 A라고 거짓말하고 자립금 떼어먹고 그 유기고아 출신들 명의 통장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직불임 쓰고 종교단체 연관된 저 지난번 방송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그 피해 사례는 죄송합니다. 뭐 몇만 건이 아닙니다. 이거 이미 해외에서도 영국의 유기고아들을 갖다가 호주에다가 좀 더 나은다니까 거기도 보냈어요. 거기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견해서 거기서는 호주 국가가 정부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이번에 그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랑 이재명 후보가 이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당신께서는 합리적인 이레이션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 내부를 치고 들어가면 이 드라마로 촬영이 되면 여러분들 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에 개 하나 버려줘도 어머 불쌍해, 어머 그 길냥이가 얼마나 불쌍해, 먹여주고 저기하고 한다고 하죠. 동물은 그게 가능한데 아니 동물은 태내에 있는 것까지 보호하면서 왜 인간이 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왜 태내 인간까지 왜 보호를 못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계속 일을 진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이 특별법에 담아야 될 주요 내용들을 좀 다듬고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차별을 금지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시설 내에서도 인권과 차별은 당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설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러 분야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설 내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다음에 학대받는 친구들이 아마 지금 보니까 피해 사례가 뭐 정말 이거 학대가 아니라 엄청난 중대한 범죄들인데 나이를 보니까 죽을 때 초반 지금 20대도 있고 꽤 그러니까 근래에 그러니까 공소시효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어떤 대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잘 자라려면 예.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국가적인 어떤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예. 지금은 사실상 그 보육원에다가 돈을 주고 네. 아이들이 어떻게 케어되는지를 국가가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리 감독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요거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저희가 필요성이나 요 문서도 조금 저희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고 예.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를 다 이야기하면 거꾸로 지금 또 엄청 열심히 살고 있는 고아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또 예. 편견을 좀 이렇게 낙인 찍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 이야기는 예. 조금 완화하고 예. 표현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시설에서 나온 어떤 고아분들이 네. 열심히 살고자 하고 독립하고 자립하고 네. 잘 산다라는 걸 전제로 예외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다음에 우리 단체의 예. 특징이 뭐냐면 예 언론에서도 그래요. 예. 대표님 여기 고단체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제가 예. 이게 사실이에요. 네. 이게 사실을 먼저 현실이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100명이면 6.25가 100명이면 죄송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언급하신 분들은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몇 1%. 프로가 안 돼요. 네,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선배도 지금 1% 속하는데 연배 이게 학대를 어떻게 받아 들으셨죠? 어떻게 네, 어렸을 때 잘 얘기를 안 성폭력, 해요. 성폭행 네. 하게 왜냐면 그 고아원에서도 그래도 덜 학대받고 자란 분들이 이 정도예요. 저도 저 얘기도 저의 어떤 내용에 예. 조 대표가 얘기한 예. 건 조족지혜래요.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유기 방지라는 게 유기 못하게 해가지고 미혼모들이고 아이들 이거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서 어려우세요? 국가 등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당신의 부모 자녀들 지키세요. 영유아 이번에 그 누구죠? 박영진 의원이 그 아이들 왜 급식이나 이런 거 영유아 문제가 생겼잖아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하물며 그런데 버려진 유기아동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그 국가적 사회적 비용 다 유기한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잠깐만, 제가 예. 의원님 가셔야 된다니까 네.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네네. 우선 제가 가장 그 문제가 너무나 할 말이 더 많아요. 오늘 밤 새도 지금 그렇죠. 두 분이 할 말이 더 많잖아요. 네. 요거를 공론화해서 예, 좋습니다. 그 공청회를 네. 단체들을 뭐 네네. 여가부 뭐 네네. 치안 아니면 뭐 복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또 전문 교수들이나 예. 전문가들 해가지고 또 시설 대표도 나오고 네네, 고아 좋습니다. 대표도 나오는 네,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우리- 공청회는 지금 단계에서 할 건 아닌 것 아니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안 공청회는 예. 좀 지금 수준은 네. 어려울 예.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토론회는 먼저 필요할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네, 좋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네. 알리는 그 토론회를 네. 먼저 해보면 어떨까 예, 싶어요. 의원님이 예, 좀 해주시면 네, 좋겠고 그래서- 일단 김남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기 예. 때문에 예. 이제 그 유기고아 방지 그거는 아, 핵심이니까요. 예. 그 그거 핵심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토론회 하실 때 우리가 법안을 좀 조정하실 때 예. 의원님 일단 요 18세 다른 문제보다도 네, 네. 나는 일단 생존의 문제에서 18세 종료가 가장 큰 문제로 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25세까지 가야 예, 된다라고 그건 생각.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설 내 폭력에 대해서 네, 네. 뭐 내외를 그러니까 뭐 시설에 있던 없던 커서든 어쩌든 나는 고아 이거에 가중처벌 학대에 대한 예. 가중처벌 뭐 범죄 가중처벌 있잖아요. 경제 예, 예. 사범 특별 뭐 가중처벌 예, 있듯이 예. 가중처벌을 좀 넣으면 좋겠고 예, 예, 특별히만 좋습니다. 예. 형량이 한 50%를 더 때린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시설이나 네. 이런 거에 지자체에서 전담반 네. 또 뭐 예산 타령할 텐데 네, 네. 그 상담을 포함한 네, 네. 그 뭐라 그럴까 예비 단속 차원에서 네, 네. 사법분까지 좀 줘서 네, 네. 즉시 조사 내지는 좋아요. 뭐 이런 거를 좀 강화해 주시면 네. 법안에 하실 때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예산이나 네. 뭐 법안 개정 필요 없이 네. 재정이나 이런 거 필요 예. 없이 지금도 그래서 정부가 의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 예. 요 방향이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맞을 그러니까 테니까 핵심이 고아유기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말하는 거는 예. 국가에서 우리 구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잃어버렸던 권리를 법과 원칙에 대한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당연한 회복시켜야 권리입니다. 고아 네. 권리. 회복.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단 지원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예. 이거를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네. 이거는 구걸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권리고 기본적인 권리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네.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예, 예. 좀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예. 되게 죄송한데요. 사실은 그 시설에 있는 그 시설 생활자들이 지금 6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6이 내에서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과 그 미아로서 이제 미안. 그 들어가 있는 건 다른 그 다른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가다듬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방금 이제 네, 그 네, 아이들을 네, 네. 유기 피해자라고 네, 있고, 이렇게 명칭하게 되면 예. 그 아이들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 말을 계속 들을 때마다 또 상처가 되는 거라서 네네네. 용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도 가다듬어야 되고 네네. 이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네, 좋습니다.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비교하면서 이제 아동 성폭력을 두둔하는 발언하면서 오죽하면 범했긴지 이런 거를 이제 캠페인을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다른 저는 비유를 제 말은 네.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있는 말과 충분히 이해되는데 같은 이제 감수성이다.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아동육이나 실제로 아동육이나 아동폭력은 실제로 후유증이 아동육이가 더 큽니다. 예, 아동 성폭력 당한 아이들은 예. 부모로도 치유가 되지만 아동육이는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깊어져요. 예. 이게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예, 맞습니다. 제가 가야 돼가지고 늦으면 안 돼가지고 하고 지금 3월 9일에 지금 저희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예. 한 4월 말이나 네네. 5월 초 정도에 한번 토론회를 잡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때 조금 그 이쪽에 그 네네. 뭐 아동복지나 이런 쪽에 전문가분들 네네. 또 섭외하고 해가지고 네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고 뭐 민주당의 정무 특보단에서 이 특별법 제정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모두 감사하고 그래서 반드시 빼앗긴 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호아동이나 위탁아동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 이름을 넣고 이 아이를 이 시설에 맡깁니다. 이건 괜찮아요. 자기 부모들을 적였는지가. 예, 그럼 또 나누시고요. 예, 네. 오케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총배우님은 어제 총리 형이랑 어제 3시간 얘기하는데 내가 인간 형이 총 때문에 그랬더니 모르는 줄 알아? 들어가세요. 빛을 발하게 해줘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김상국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